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다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해켈의 발생학적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작된 증거로 최종적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루는 또 증거들이 있습니다. 혹시 먼저 이분 아시나요? 캐톨릭 신부였고 멘델의 법칙을 처음으로 주창했던 분이죠. 멘델이죠. 멘델. 멘델이 얘기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윗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유전 물질이 조합이 돼서 다음 세대, 자식 세대에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죠. 여기 보니까 무슨 색 꽃이죠? 보라색 꽃하고 흰색 꽃이 있죠. 이게 이제 어버이 세대입니다. 각각 순종입니다. 자, 그런데 얘들이 첫 번째 낳는 자식 세대에는 무슨 꽃들만 나온다는 거예요? 보라색 꽃만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보라색 꽃이 우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우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세한 형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식 세대 F1 세대에서는 전부 다 우성 형질을 갖고 있는 보라색 꽃들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세대인 경우 보라색 꽃과 보라색 꽃이 이제 수정이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온대요? 2세대에서는 보라색 꽃이 몇 개요? 3개, 흰색 꽃이 1개. 그래서 3대1 비율로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법칙인 거예요. 법칙. 맞습니까? 자,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어버이의 형질이 자식에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유전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밝혀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자식은 누굴 닮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는 건 뭡니까? 콩 심은 데 뭐가 나고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멘델이 뭐는 밝혀내지 못했냐면 그러면 이 유전 물질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혀내지 못했어요. 자, 유전 물질이 뭐죠? DNA죠. DNA. 그래서 그 후에 이제 DNA를 밝혀낸 것입니다. 자, 근데 저번에 세미나에서 잘 들으셨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이 날 겁니다. DNA의 3개의 염기 조합을 뭐라고 했죠? 자, 요게 보니까 티민 보입니까? 자, 티민은 누구하고 결합했죠? 다 잊어먹으셨군요. 아데닌, AT 조합이 있다 했죠? 자, 그 다음에 아데닌은요? A는요? 티민. 자, C는요? 구아닌. 그래서 CG 조합만 있다 했잖아요. 자, 이 3개의 염기 조합을 뭐라고 불렀죠? 조용하다. 코돈이라고 불렀죠. 코돈. 됐습니까? 그런데 이 3개의 염기 조합, 1개의 코돈이 뭐를 지정한다고 했죠? 자, 생명체를 이루는 단백질이 있죠. 자, 단백질은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런데 생명체의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은 20종류입니다. 자, 근데 20종류의 아미노산 중에서 뭐예요? 1개를 지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TAC 조합은 뭘 지정했습니까? 메사이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만들라고 하는 명령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암호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CCA는요, 클라이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만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CTT는요,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을 만들라고 하는 암호입니다. 자, TCT는요, 아르지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만들라고 하는 암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고등학교 과학교과서인데요. DNA의 3개의 염기조합이, 코돈이 특정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규칙을 갖고 있죠. 맞나요? 여기에 보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데 TAC 3개의 염기조합 보이죠? 걔는 어느 아미노산 만들래요?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만들라고
아미노산을 뭐하고 있습니까? 지정하고 있는 규칙이 있죠. 요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유전암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전암호가 밝혀졌다는 거예요? 안 밝혀졌다는 거예요? 밝혀졌어요. 유전암호가 해독이 됐어요, 지금. 맞죠? 자, 해독이 됐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약 37억 년 전에 출현한 생명체로부터 오늘날의 박테리아, 동물, 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는 공통적으로 동일한 뭘 쓴다는 거예요? 유전암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제가 암호, 지금 유전암호 해독하는 거 알려드렸죠? 맞습니까? 자, 근데 이거도 박테리아도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유전암호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규칙을. 누구도요?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자,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고 결론 내렸어요? 이러한 사실은 맞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팩트인데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태초에 출현한 생명체로부터 뭐 했다는 거예요? 진화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뭔 얘기예요? 자, 진화론이 맞다면 최초의 생명체인 공통조상으로부터 모두가 진화되어 왔겠죠. 맞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모두 다 유전암호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공통의 유전암호를 쓴다는 겁니다. 자, 그럴싸하죠. 네. 한 공통조상으로부터 다 진화되어 왔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생명체가 똑같은 공통의 유전암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뭐라고 한 거예요? 이 사실을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근데 달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와 같은 해석은 뭐를 전제한 해석입니까? 진화가 이루어졌다는 그와 같은 전제하에 해석된 거죠. 모든 공통조상으로부터 모든 생물이 진화해 왔다고 하는 전제가 맞다는 전제하에서 이 해석을 내린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 성경은 이 모든 생물을 누가 창조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한 분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했다고 얘기하죠. 맞습니까? 자, 그럼 모든 동물과 식물은 누가 설계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설계했죠. 자, 그럼 한 분의 디자이너가 설계했다면 그 생물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유전암호를 여러 개를 만들까요? 한 개를 만들까요? 한 개의 공통 유전암호를 갖고서 모든 동물과 식물을 설계하고 창조했겠죠. 맞습니까? 자, 뭔 얘기예요? 어느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진화론적으로 보게 되면 진화의 증거가 되죠. 자,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요, 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하고 창조했다는 창조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할 건 뭐냐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관찰되는 현상, 사실은 똑같은데 진화론자가 보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진화론적으로 해석하겠죠. 맞습니까? 자, 성경을 믿는 사람이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실을 성경적으로 해석하게 되겠죠. 맞나요? 팩트는 하나인데 해석은 어떻게 해요? 다른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보게 되면 진화의 증거가 되지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 창조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걸 보시죠.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해왔던 증거로 세 번째 얘기하는 게 상동기관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비교 해부학상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상동이란 말이 뭐죠? 서로 상자에다가 동자가 뭐예요? 같을 동자.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척추동물들의 뼈의 구조가 같으라 이런 얘기예요. 자, 볼까요? 여기 보니까 사람의 팔입니다. 자, 사람의 팔에 보니까 윗팔의 뼈가 몇 개입니까? 한 개입니다. 제가 해부학을 가르치는데요. 자, 아래팔은 몇 개입니까? 두 개입니다. 손목뼈는 몇 개일까요? 네 개로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개죠? 8개입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 뼈들이 있겠죠.
자, 새의 날개를 보시죠. 위에 몇 개의 뼈가 있죠? 그 다음에요? 요게 작은 것들이 있죠? 세 보면 뭐 7, 8개가 됩니다. 비슷하죠? 자, 도마뱀의 앞다리를 보세요. 위에 몇 개죠? 아래쪽에요? 그 다음에 8개. 자, 이해됐습니까? 박쥐도 위에 1개. 근데 여기에서는 1개입니다. 약간 좀 다르죠? 예. 그 다음에 고래의 앞지느러미를 보면 위에, 아래 2개, 밑에 8개. 뭐 이렇게 되어 있다.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포유류의 앞다리들이 구조가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뭐예요? 어떻게 해석해요? 비슷하니까. 야,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해온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공통 조상으로부터 유래한 생물이라도 전혀 다른 환경에 적응함에 따라 해부학적으로 동일한 기능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기능을 가진 기관으로 발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해가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예, 앙드레 김 씨입니다. 예,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죠. 자, 이 앙드레 김 패션쇼의 그 사진 한 장면을 제가 올렸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옷 색깔 이런 것들은 좀 다르죠? 액세서리도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디자인은 어때요? 비슷하죠? 왜 이 앙드레 김 패션쇼에 있는 이 옷들의 디자인이 왜 다 비슷할까요? 그렇죠. 한 사람의 한 디자이너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고안이 된 거죠. 디자인 됐기 때문에 같은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결국 뭔 얘기입니까? 상동기관도 진화론적으로 보면 뭐의 증거가 되고요?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해왔던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성경으로 보면 이 모든 생물은 포유류는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한 공통 설계자에 의해서 창조됐으니까 디자인이 어떻겠습니까? 다 같은 디자인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패러다임 논쟁이라고 합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노란색 안경을 낀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보이죠? 전부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빨간색 안경을 쓰면요, 전부 다 빨갛게 보이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공통조상의 증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혹시 나에게 꼬리가 있었으면 좋을까요? 예, 무거운 거 이렇게 들고 다닐 때 문 닫기가 어렵잖아요. 꼬리가 있으면 문을 닫기가 편리할 겁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화의 증거가 과학적으로 볼 때 잘못된 증거들이다 하는 것을 이제 쭉 얘기했더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한 내용이에요. 흔적기관 같은 건 어떡합니까? 흔적기관은 사실인데, 왜 이 흔적기관이 있어서 진화에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흔적기관이 뭡니까? 자, 진화론이 맞다면 사람은 어떻게 진화해 왔을까요? 뭐로부터요? 자, 동물로부터 계속 진화해 왔겠죠. 물고기, 양서류, 파충류, 이렇게 해서 쭉 진화해 왔겠죠. 자, 그러면 진화해 오는 과정에서는 그 기능이 굉장히 필요해서 유용하게 사용했던 기간이 있겠죠. 맞습니까? 자, 물고기일 때는 뭐예요? 지느러미가 굉장히 유용했겠죠. 자, 그런데 동물로 진화해 오면서 지느러미가 더 이상 쓸모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은 퇴화되고 뭐만 남았다는 거예요? 흔적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흔적기관은 기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존재는 하지만 기능을 알지 않는 무슨 기관이다? 쓸모없는 기관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에게 86개의 흔적기관이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86개가 뭐예요? 흔적기관이 존재는 하지만 뭐는 하지 않는 거예요? 기능하지 않는 쓸모없는 흔적기관이다.
자, 그러면 실제 흔적기관이었다면 사람은 뭐로부터 진화해 온 거예요?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다는 증거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근데 만약에 흔적기관이 기능을 하지 않는 쓸모없는 기관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면, 모든 구조가 목적에 맞게끔 기능하고 있다면 뭐의 증거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쓸모없는 기관을 만들었을까요? 모든 게 다 목적에 맞게끔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만들었겠죠. 자, 흔적기관이 아니고 모든 것이 목적에 따라 기능한다면 뭐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계해서 창조했다는 창조가 맞을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골반입니다. 자, 골반에 이 뼈가 있는데 이 뼈가 뭘까요? 꼬리뼈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원숭이일 때는 꼬리뼈가 유용했겠죠? 맞습니까? 기능을 했겠죠. 나무 이런 데 매달리고 이러기 위해서. 자, 근데 사람으로 진화하면서 더 이상 꼬리뼈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쓸모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능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진화론자들이 볼 때는 무슨 기관이 되는 겁니까? 흔적기관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요, 꼬리뼈는 기능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여기 골반 바닥에 있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골반 바닥 근육들이 대소변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근데 골반 바닥 근육들이 앞에 골반에 붙는 게 보입니까? 자, 뒤쪽에는 어디에서 붙습니까? 꼬리뼈에서 붙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뭘까요? 뼈. 뼈 왜 있을까요? 자, 뼈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해파리가 되는 거예요. 뼈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체를 지지하기 위해서 뼈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뼈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기능은 뭘까요? 근육이라든지 인대가 붙는 부착점을 제공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팔다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골반 바닥 근육들은 어디에 붙는다고요? 꼬리뼈에 붙습니다. 자, 그럼 꼬리뼈 기능해요, 안 해요? 당연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해부학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그레이라는 사람이 쓴 그레이 아나토미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의 꼬리뼈는 골반 바닥에 있는 근육들과 인대들이 붙는 뭐다? 결정적인 접촉점이다. 자, 그럼 꼬리뼈 기능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자, 보세요. 꼬리뼈가 흔적기관이라면 제거해도 문제가 없겠죠? 흔적기관이라면 쓸모없으니까. 자, 꼬리뼈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대소변을 발사할 때 그 발사 장치가 정확하게 똑똑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왜? 여기 골반 바닥 근육이 꼬리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안정되게 딱딱 그 위치에 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골반 바닥 근육이 꼬리뼈에 붙어 있는데 한번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골반 바닥 근육이 어떤 건지. 자, 방귀가 나오려는데 참아보세요, 한번. 참으셨어요? 자, 힘 빼세요. 뭐가 뭉클하게 수축하는 거 느껴집니까? 자, 방구 안 나오려고 해서, 아니, 나온다고 여기고, 한번 참아보세요. 자, 한번 참아보세요. 자, 참으셨어요? 힘 빼세요. 자, 뭐가 뭉클하게 수축이 딱 일어났다가 딱 풀리는 느낌이 들죠? 자, 그것들이 뭐예요? 골반 바닥 근육들입니다. 걔들이 어디에 붙습니까? 꼬리뼈에 붙습니다. 꼬리뼈 기능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맹장을 흔적기관이라 했습니다. 근데 맹장은 사실, 여기가 맹장이고요. 엄밀하게 보게 되면,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충수돌기랍니다. 충자가 뭘까요? 벌레 충자. 그래서 벌레 모양처럼 닮았다 해서 이걸 충수돌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맹장염 아시죠? 정확히 얘기하면 무슨 염이에요? 충수돌기염이에요. 여기에 이 이물질이 끼어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뭐예요? 이거 빨리 처치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염증이 터지면서 복막염으로 번지게 되고,
빨리 처치 안 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내과 의사분한테 물어봤더니까 옛날에는 말이죠. 수술할 때 혹 배를 열고서 장기를 수술할 일이 있겠죠. 자, 그럴 때 의사들이 서비스로 뭘 잘라준 거야? 맹장을 요 충수돌기를 잘라준 거예요. 왜냐니까 요 놈이 뭐예요? 기능도 안 하는 것이 쓸모없이 뭐를 일으키기도 해요? 병을 일으켜서 위험하기도 해. 그래서 어차피 쓸모없는 거니까 서비스로 잘라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서비스로 잘라준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에 영향받았어요? 진화론이 흔적기관이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밝혀졌습니까? 인간의 맹장은 면역체계의 기능적인 구성요소다. 면역의 아주 중요한 기관으로 밝혀진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수돌기는 맹장은 흔적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면에 다 할애하지 못해서 몇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편도선 아시죠? 우리가 감기 걸리면 편도선, 목편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두에도 인두편도가 있고 혀 밑에도 혀편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흔적기관이라 했습니다. 자, 편도선은 뭐 할까요? 우리가 왜 감기 걸리면 편도가 붓죠? 뭐예요? 입으로 박테리아가 들어올 수 있죠. 세균. 코로 세균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편도선에서 1차적으로 거기서 잡아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세균이 어디로 못 들어가게, 소화기계나 우리 몸속으로 못 들어가게 거기서 1차적으로 잡아주는 기관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기능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흔적기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뇌에 보면 송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송과가 뭐냐면 송자가 소나무 송자예요. 과자는 열매 과자입니다. 자, 소나무 열매를 뭐라 하죠? 솔방울이라 하잖아요. 생긴 게 솔방울처럼 생겼어. 네. 그래서 지금은 솔방울샘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화론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얘는 기능도 안 하는 게 존재하는 거야. 그럼 얘도 무슨 기관이 되죠? 흔적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로 밝혀졌습니까?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황체 형성 호르몬의 분비를 뭐합니까? 억제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으로 밝혀진 겁니다. 갑상선은 저거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갑상선도 흔적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람이 둘째 아이 임신하고 갑상선염이 걸렸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걸렸어. 그랬더니까 보니까 얼굴이 붉어지면서 굉장히 피로를 호소하고 신경질적으로 바뀌더란 말이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까 뭐냐면 갑상선이 뭐에 중요한 거예요? 신진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예. 그리고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발육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그와 같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자, 그럼 갑상선 흔적기관입니까? 중요한 기관입니다. 자, 뇌하수체 시상하부라고 하는 밑에 뇌하수체라는 게 있습니다. 뇌하수체도 이거 흔적기관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혹시 해부학이나 생리학 관련된 학문을 배우시는 분들은 뇌하수체 골치 아파요. 거기에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기 때문에 다 외워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쓸모없는 기관이라면 암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기능을? 없습니다. 그런데 뇌하수체 어디에서도 나오죠? 고등학교 과학책에서도 나옵니다. 뇌하수체 전염에서 나오는 분비하는 거, 후엽에서 분비하는 거, 고등학생들 지금 있는데 암기해야 합니다. 자, 뇌하수체 흔적기관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찰스 다인은 눈 속에 반월형 주름이 있어요. 주름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 이거 소용없다 이거야. 흔적기관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뭐로 밝혀졌습니까? 안구, 눈알을 깨끗이 하고 윤활시키는,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윤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우리 몸에 구조적으로 존재하지만 기능하지 않는 흔적기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흔적기관은 더 이상 무슨 기관이 아니에요? 흔적기관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과서에서 공통조상에 대한 증거로 제시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거 생각나십니까? 예. 자, 한번 맞춰보시죠. AT 조합은 어떤 아미노산 만들라고 하는 유전화 뭐죠? A, T,
G 누구죠? 예,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시작 코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암호가 다 되어 있다 했죠. 예, 이게 이제 해독이 됐는데요. 2002년쯤에 그 인간 게놈이 인간의 그 유전체가 전부 해독이 됐습니다. 해독이 됐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문제가 뭐였냐면, 자, 아까 거기에 있는 유전자들 중에 거기에 있는 DNA 중에서 어떤 단백질을 구체적으로 만들라고 지정하는 유전 암호가 있었죠. 맞습니까? 암호로 되어 있었잖아요. 자,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유전자라고 합니다. 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DNA 중에서 단백질 생성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 DNA 부분을 뭐라 한다고요? 유전자라고 합니다. 유전자. 그러니까 결국은 유전자는 뭐 만들어내는 거예요?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됐습니까? 예.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유전자 만드는 건 몇 %밖에 안 돼? 2%밖에 안 돼. 그럼 98%는 뭐예요?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가 없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98%를 성급하게 진화론자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무슨 DNA 부분이라 불렀어요? 정크 DNA. 정크가 뭐예요? 쓰레기. 자, 쓰레기는 기능해요, 안 해요? 원래 쓰레기는 뭐예요? 기능했죠? 자, 원래 여기에 컵 기능했잖아요? 근데 깨워졌어. 더 이상 기능을 못해. 그럼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쓰레기 DNA라 한 것은 뭡니까? 원래는 얘가 기능을 했을 거다는 거예요. 뭔가 단백질, 어떤 단백질을 만드는데 유용했을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계속 진화해 오다 보니까 더 이상 얘가 뭐예요? 이제는 필요가 없어. 먼저 이해됐습니까?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오다 보니까 더 이상 얘가 쓸모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쓰레기 DNA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DNA 중에서 98%가 다 뭐란 거예요? 쓰레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쓰레기 DNA는 흔적기관이란 얘기죠? 그럼 뭐로부터 진화해온 증거입니까? 인간이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해온 증거다.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 케네스 밀러라고 하는 진화론자도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뭐라 제시했습니까? 인간의 게놈에 유전적 쓰레기가 널려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자, 이 사람 말 자체가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DNA를 만드셨다면, 자, DNA의 모든 부분이 다 기능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만드셨다면. 다 목적에 맞게끔 기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데 98%는 기능을 안 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 자체도 뭐라고 그가 믿냐면 DNA가 100% 다 기능한다면 누구의 작품이다? 이건 하나님 작품이다. 그런데 98%가 기능을 안 하는 쓰레기 DNA인 걸 볼 때 뭐의 증거다? 진화의 증거다.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또 받아들였느냐? 리차드 도킨스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분 아시죠? 네. 리차드 도킨스는 진화론자입니다. 지금 그 대학의 고생물학 교수로 있으면서 무신론자이고 공격적인 진화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강연을 하면 뭐냐면 창조를 믿는 예수쟁이들은 다 무식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아주 공격적으로 성경을 공격하고 믿는 자들의 믿음을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창조주의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왜 창조주가 게놈을 만들었다 하는데 해석되지 않는 비발현 유전자, 그러니까 기능하지 않는 유전자가 있거나 또는 뭐예요? 연속 반복 쓰레기 DNA. 뭔 얘기예요? 보니까 DNA
쓰레기 DNA가 몇 퍼센트 있더란 거예요. 98%라는 얘기는 DNA의 대부분이 다 기능 안 하는 쓰레기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창조주가 만들었다면 어떻게 굳이 어지럽히는 수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골똘히 생각해 봐라. 좀 진지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거다. 자, 이게 뭔 얘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했다고 믿는다면 당신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정말 DNA를 만드셨다면 DNA 전부가 뭐 해야 하지 않느냐? 기능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DNA의 대부분이 98%가 기능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쓰레기 DNA가 있다면 야, DNA가 하나님 작품이냐? 아니면 진화의 증거냐? 네가 한번 골똘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리차드 토킨스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2012년에 게놈 프로젝트가 2002년에 있었습니다. 2002년에 있은 이후에 10년 동안 뭘 했느냐면 엔코드 프로젝트라는 걸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뭔 얘기냐면 98%가 기능 안 한다 해서 무슨 DNA라고 선거받기 결론을 내렸죠? 정크 DNA, 쓰레기 DNA라 했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했느냐? 세계의 32개 세계적인 연구소와 과학자 400명 이상이 10년 동안 뭘 연구했냐면 과연 98%는 기능하지 않는가? 얘들이 쓸모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예. 그리고 2012년에 사이언스지하고 네이처지에 동시에 다 실었습니다. 이 논문 결과를. 자, 그랬을 때 사이언스지에서는 자, 겉장에다가 뭘 그려놨습니까? 전자회로를 그렸습니다. 자, 전자회로 아시죠? 자, 우리 어릴 때 가장 간단한 회로가 뭡니까? 여기에다 뭐 전구 하나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선을 연결해서 건전지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옆에 스위치 만들잖아요. 자, 스위치 누르면 불이 들어오고 스위치 떼면 불이 꺼지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회로죠. 왜 이거 그려놨습니까? 가만히 봤더니 나머지 98%가 뭐 하는 거더란 거예요? 유전자가 언제 작동할 건지, 그 다음에 얼마 기간 동안 작동할 건지, 유전자가 언제 멈출 것인지, 그것을 조절하는 뭐더란 거예요? 스위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400만 개의 스위치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98%의 DNA는 기능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키 논문을 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논문을 봤더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잘 연구된 단백질 암호 영역 외에는 게놈의 몇 퍼센트요? 80%에 대한 생화학적 기능들을 뭐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정할 수 있었다.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 DNA라고 했던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정확히 기능한다 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밝혀냈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진화론자 주장대로 하게 되면 지금 DNA 100% 다 뭐 하는 겁니까? 기능하는 거죠. 자, 그러면 DNA는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다. DNA 진화론자들의 주장대로 보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책을 한번 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 과학책을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스캔을 했습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집을 짓는 절차를 생각해 보자. 건축가들이 공사 현장에서 뭘 보면서 집을 짓죠? 설계대를 보면서 집을 짓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설계대에는 집의 모양, 방의 개수, 문의 위치, 배선 등과 같은 정보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건축가들은 뭐만 보고도요? 설계도만 보고도 우리가 원하는 집을 정확하게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뭔 얘기하죠? 공룡이나 사람과 같은 생명체도 이와 뭐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생명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는
일종의 뭐가 필요한 겁니까? 설계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계도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DNA에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DNA가 생명의 설계도라고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 DNA는 어디로부터 왔다고 결론 내려야 합리적입니까? 자, DNA가 설계도라면 생명의 설계도죠. 자, 그럼 설계도는 어디로부터 존재하는 것입니까? 자, 설계도가 있다는 건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설계자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DNA는 뭐에 증거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설계했다는 창조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게 카툰 만화 내용 이해됐습니까? 자, 진화론자들이 뭐예요? 흔적기관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흔적기관이라면 더 이상 쓸모없다면,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다면 해부학적에서 찢어내도 되겠죠? 돼요, 안 돼요? 자, 흔적기관이라면 찢어내도 되겠죠? 자, 근데 흔적기관이라 해서 우리 해부학적에다 뜯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예. 자, 그것이 흔적기관에서 제거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정상적으로 뭐 할 수 없습니까? 기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적기관은 더 이상 뭐가 아닌 거예요? 흔적기관이 아니고 진화의 증거도 아니고 이것이 바로 뭐의 증거입니까? 모든 것이 목적에 따라 기능하는 설계된 증거, 창조의 증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물질에서 우연한 기에 생명체로 진화됐다고 하는 진화가 무슨 진화라 했죠? 화학 진화입니다. 화학 진화의 증거로 지금 학생들에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의 주제를 보세요. 수많은 생물은 어디에서 왔는가? 자, 이것에 대해서 누가 답을 하죠? 먼저 성경에서 답을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누가 답합니까? 진화론에서 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을 썼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의식해서 썼습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약 45억 년 전 지구가 생성된 이후 지금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이 어느 순간 동시에 나타났다고는 할 수 없다. 자, 근데 어느 책에서는 동시에 나타났다고 하고 있어요? 성경책에서는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동물과 식물이 모두 다 동시에 창조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초의 원시적인 생명체가 탄생하였을 것으로 일단 뭐 하죠? 추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제시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스탠리 밀러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뭘 했습니까? 요게 실험 장치 안에다가 자, 지구가 있으면 지구를 덮고 있는 대기가 있었겠죠. 최초의 지구를 무슨 지구로 알 수 있을까요? 원시 지구로 알 수 있고 그 원시 지구를 덮는 대기를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원시 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스탠리 밀러 때는 이 원시 대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암모니아하고 메탄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원시 대기를 그대로 장치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봤더니까 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미노산과 같은 유기물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의 구성 물질이 합성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입증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장치에다 뭘 넣습니까? 원시 대기라고 했던 메탄, 암모니아, H2O, 물이죠, 수증기. 그 다음에 수소를 집어넣습니다. 요 안에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뭐 했죠? 우리 뭐 자연현상 중에 번개처럼 여기다 고전압 방전을 시킨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냉각 장치를 통해서 냉각을 시켜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 아미노산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아미노산이 검출이 된 겁니다. 자, 우리 형제자매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 밀러의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건 뭐밖에 없죠? 아미노산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미노산 한 100개 이상 정도가 질서정연하게 결합이 되면 뭐가 될까요? 단백질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단백질을 만드는 DNA, RNA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면 뭐가 될까요? 세포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소설입니다. 실험에서 증명된 건 뭐밖에 없다고요? 아미노산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원시대기를 그대로 재현해서 실험을 했더니까 아미노산이 만들어진 거지 나머지 이유는 소설입니다. 추론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고등학교 과학책에 봤더니까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시대기를 그대로 실험실에서 재현해서 세포가 만들어졌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아미노산입니다. 자, 이걸 아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스탠리 밀러가 이 실험을 언제 했냐면 대학원생 때 했어요. 20대에 이 실험을 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언제까지 살았냐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07년까지 살았습니다. 2007년. 최근까지 사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1996년에 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과학 잡지가 있습니다. 3대 과학 잡지라고 하는데요. 이 셀에다가 자기 실험에 대해서 고백을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보셔도 됩니다. 자, 그 실험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논문에다. 원시지구의 대기를 정확히 뭐한 거 아니다. 반영한 거 아니다. 자기가 실험했는데 그때 원시대기라고 가정했던 걸 집어넣었죠. 메탄 암모니아 집어넣었는데 그게 원시지구의 대기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 아니다고 본인이 밝혀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여러 가지가 제시되었으나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확실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은 지금 뭐가 원시대기라고 할까요? 얘들이 아니고 질소하고 이산화탄소가 원시대기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원시대기를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니다면, 자, 뭐가 잘못됐죠? 가정이 잘못됐죠. 자, 가정이 잘못돼서 아무리 정확하게 실험할지라도 나온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이제 과학자 쪽에서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garbage in, garbage out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쓰레기가 나오는 겁니다. 잘못된 가정으로 실험하게 되면 아무리 엄격한 실험 과정을 겪을지라도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탠리 밀러가 자기 실험이 잘못됐다, 잘못된 가정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본인이 밝힌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 원시대기라고 하는데 생명에 꼭 필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나요? 산소가 빠져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산소를 뺐을까요? 자, 아미노산 만들어졌죠? 자, 근데 산소하고 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화돼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산소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산소 뺀 거예요. 자, 그런데 밀러가 뭐라고 고백하죠? 그 논문에서 산소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지구의 초기 암석에는 뭐가 충분히 존재했다고요? 산소가 충분히 존재했다. 결국 자기 실험은 무슨 실험이란 거예요? 잘못된 가정에 의해서 실험된 잘못된 결론이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직에서 밝힌 게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원시대기 환경 설정이 잘못됐다.
밀러가 사용한 메탄 암모니아는 실제로 원시대기가 아니다. 그리고 실제는 뭐라는 거예요? 질소와 이산화탄소다. 그리고 질소와 이산화탄소를 집어넣고 또 실험을 해봤어요. 밀러의 장치에다가. 자, 그랬더니 아미노산 얻을 수 있었습니까? 아미노산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가 없을 거라고 가정해서 산소 뺐죠. 자, 근데 뭐라고 과학자들 얘기합니까? 원시대기 환경에서는 산소가 어떻게 존재했대요? 충분히 존재했다. 진화론자가 주장하는 초기 지구의 대기에 무산소 환경, 산소가 없는 환경이라는 것은 전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교과서에서 밝히지 않는 게 있습니다. 자, 스탠리 밀러가 원시대기를 잘못 가정해서 집어넣긴 했죠. 자, 그런데 뭘 얻었습니까? 아미노산을 얻었는데 그때 아미노산은 무슨 아미노산이었냐면 L형 아미노산과 D형 아미노산이 절반씩 생성이 됐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아미노산 중에 N손형 아미노산이 있고 화학 결합식이 오른손형 D형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생물체를 이루는 아미노산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L형밖에 없어. 근데 여기에 D형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개라도 들어가면 생명체를 이루는 단백질 생성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밀러의 실험을 통해서 생성된 L형 아미노산과 D형 아미노산이 함께 있다면 뭐로 발전할 수 없어요? 생명체로, 단백질로 진화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지금 보니까 현재 원시대기의 가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과학자들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질소와 수증기로 바뀌었고, 요거를 집어넣고 하면 아미노산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일부 교과서를 봤더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미노산은 얻을 수 없지만 유기분자를 얻을 수 있다. 일반의 가능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뭘까요? 이 유기분자가 뭘까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포름알데히드라고 하는 독극물입니다. 자, 그러면 독극물에서 생명체가 진화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을 한번 내려보시죠. 과연 밀러의 실험이 원시대기를 그대로 재현했습니까? 아닙니다. 자, 생성된 아미노산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아미노산들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받아들여지는 원시대기로 실험하면 아미노산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학교 3학년 과학책에서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밀러는 암모니아와 메탄 등 원시대기 성분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원시대기를 그대로 재현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미노산과 같은 유기물을 합성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뭐 했대요? 입증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이미 타임지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타임지 겉장이 뭐예요? 생명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밀러의 실험에서 얻어진 아미노산으로는 생명체를 만들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이미 타임즈에서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뭐냐면 1994년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생명의 기원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학술대회가 맞춰질 때 최종 결론을 뭐라고 내렸냐면 밀러가 실험한 대기는 원시 지구를 덮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결론 내렸습니다. 이 실험은 잘못된 학설이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럼 학계에서는 뭐예요? 밀러 실험은 잘못된 실험이라고 이미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저희가 묻겠습니다. 왜 여전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밀러의 실험을 싣고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 실험으로 증명했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첫째 가능성. 이 교과서를 쓰는 과학자들이 이 내용을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정에 의해서 실험한 잘못된 결론이 지어진 잘못된 실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여전히 교과서에 실을까요? 자, 보세요. 밀러의 실험이 잘못됐다 해서 밀러 실험 제거하면 무슨 문제 생기죠? 출발을 못합니다. 진화로. 물질에서 우연한 기회에 생명체로 진화됐다는 화학 진화 자체가 어떻게 되죠? 부정이 되는 거예요. 첫 단추를 끼울 수 없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물 진화와 인류 진화는 다 허상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생화학 교실들이 연구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지금도 무슨 실험을 하고 있을까요? 생명의 기원을 밝히는 실험을 수도 없이 할 거예요. 이것만 밝히면 뭘 타는 거예요? 노벨상 받는 겁니다. 수도 없이 생화학 연구소에서 이 생명의 기원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뭐보다 더 나은 실험이 없어요. 밀러의 실험이 잘못된 실험인데도 불구하고 그 실험보다 더 나은 실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 진화론은 사실은 기초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대학 교과서 정도 오면 진실을 얘기해 줍니다. 이게 우리 대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예요. 자, 거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유기물에서 유기물, 아미노산 얘기하는 거죠. 아미노산에서 생명으로 발전한다는 경로는 일반적으로 뭐 하는 생각이라고요? 예, 믿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지만 실험적으로 증명된 거에 아니에요? 증명된 거 아니라고 대학 교과서쯤에서는 밝힙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예. 진화론은요, 믿고 있는 생각이지 증명된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융합과학 교과서예요. 자, 여기에서 거짓말을 찾아내 보십시오. 자, 그대로 서술된 걸 스캔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생명의 기원에 관한 실험으로 유명한 밀러는 실험을 통해서 원시대기에 존재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간단한 물질을 집어넣었다 했다고 하죠. 자, 그러면 뭐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시대기를 그대로 실험실에서 재현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재현한 겁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대기를 집어넣고 실험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잘못된 걸 찾아보시죠. 자, 실험실에서 DNA 만들어진 적 있을까요? 없습니다. RNA 만들어진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확인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과학적인 거짓말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지금 누가 배우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확고한 실험적 결과를 얘기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데카르트와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뭘 믿었느냐? 자, 돼지고기 잘라서 가만 놔두면 오래 지나면 뭐가 생기죠? 거기서 부패되면서 구더기가 생기죠? 자,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생각했느냐? 아, 생명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구나. 예? 고기 덩어리에서 시간 지나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예? 구더기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연 발생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 발생설은 결국 뭐에 기초가 되는 거예요? 진화론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17세기에 레디라는 과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위에 유리병이 있고 아래 유리병이 있죠. 그리고 둘 다 뭐예요? 돼지고기를 집어넣습니다. 자, 돼지고기를 집어넣고 아래쪽에는 뚜껑을 열어놨습니다. 자, 위에서는 뭐 했습니까? 망을 씌웠어요. 망을 씌웠어요. 공기가 좀 왔다 갔다 하고 망을 씌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서 구더기 생겼을까요? 당연히 생겼겠죠. 자, 위에서는요. 왜 안 생길까요? 위에는요. 구더기가 어디에서 온 거예요? 파리가 알을 깠기 때문에 그 알에서 구더기가 생긴 겁니다. 뭔지 이해됐습니까? 자, 저절로 생긴 겁니까? 구더기는 생명체로부터 온 겁니까? 생명체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생명 속성 법칙이라고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생명체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생명 속성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진화론자들이 문제 제기했습니다. 무슨 문제 제기했냐? 야, 거기에다 망을 씌우니까 자연적인 망을 씌우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락날락하는 공기들을 제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실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파스테르가 실험을 했습니다. 자, 파스테르가 어떻게 했냐면 실험장치 안에다가 고기 이런 걸 가른 유기물질을 집어넣습니다. 고기를 갈아가지고 집어넣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열 처리를 해서 이게 백조목 플라스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백조목 플라스크는 어떤 이점이 있냐면 요 안에 박테리아와 같은 세균과 같은 미생물들은 여기에서 걸러져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는 들락날락할 수 있는 거예요. 공기는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 겁니다. 자, 진화론자들이 제기했던 문제를 해결한 장치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돼지고기 있는 거 갈아한 거 집어넣은 거에다가 뭐 했습니까? 그걸 끓였습니다. 왜 끓였을까요? 멸균하기 위해서. 세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끓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여기에서 미생물, 생명체가 만들어졌을까요? 네, 지금도 파스테르 박물관에 가면 그때 실험했던 장치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발생설이 누구에 의해서 완전히 날아가 버렸습니까? 파스테르에 의해서 부정이 됐어요. 아, 그런데 제가 과학책을 읽으면서 아주 기묘합니다. 찔깁니다. 뭐라고 써놨냐? 파스테르가 실험함으로써 자연 발생설이 부정이 됐다. 그런데 단 한 번 물질에서 자연스럽게 생명체가 진화됐다는 것입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스테르 실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파스테르 실험에 의해서 자연 발생설이 부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단 한 번 물질에서 생명체로 진화됐다. 그거와 같은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나온 내용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써놓은 겁니까? 네, 그들의 잘못된 믿음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제가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리차드 루인톤이라는 진화생물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버드대 교수인데요. 야, 제가 과학책을 조사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니, 진화론자들도 과학자인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결론을 내릴까? 뭔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잘못된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진화의 증거라고 과학책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리차드 루인톤이 얘기했던 그의 책에 기록했던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자, 이 유명한 과학자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진화론자를 얘기합니다. 뭐에 어긋나더라도요? 상식에 어긋나더라도 과학적인 주장들을 고수하기로 작정했다. 여기서 과학적 주장은 진화론적 과학적 주장을 얘기합니다. 이는 진화론 과학과 초자연적인 과학, 초자연적인 과학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됐다는 것입니다. 과의 진정한 투쟁을 이해하는 열쇠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진화론적 과학을 뭐 해야 한다?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야, 참 이분이 이 유명한 대학의 교수입니다. 이는 그 내용이 명백하게 뭐가 있더라도요?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혹은 생명과 건강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라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은 실증적으로 뭐가 되지 않는다 해도요, 증명이 되지 않는 공허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대요? 이미 물질주의에 헌신하고 또 헌신하였기 때문이다. 뭔 얘기예요? 진화론자들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갖고서 계속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교과서에 쓰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현상을 뭐로만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자연주의적으로만 설명하겠다. 쉽게 가면 모든 것을 자연 현상으로만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는 절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게 됐다는 이 자연주의에 헌신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 상식에 어긋나더라도, 우리가 아는 것이 오류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는 것이 실제로 증명이 되지 아니한 공허한 이야기일지라도 끝까지 뭘 주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화론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정한 과학적 방법과 구성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의 현상을 물질론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며 이미 물질론적으로만 헌신된 우리의 사고체계에 기인한 것이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이 방법론이 아무리 뭐할지라도요, 반이성적이라도 우리의 사고체계가 우리와 다른 사고체계와 비교했을 때 아무리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물질론에 기인한 연구체계와 물질적 설명을 가능케 하는 일련의 개념들만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란 거예요? 바로 그 물질주의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발을 한 발짝이라도 방문 안에 들여놓는 것을 우리는 허용할 수 없다. 자, 뭔 얘기입니까? 생명체를 보게 되면, 생명체의 모든 구조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 세미나에서 보니까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까? 이것이 어떤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 설계돼서 만들어진 설계적 증거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게 상식적인 결론이고 과학적인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그럴지라도 뭐를 받아들이지 마라. 설계됐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진화론을 고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한 분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다 잘못된 과학자일까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다 부정직한다거나 그들이 다 잘못된 과학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와 같은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세계관,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설계돼서 창조됐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지라도 모든 것을 뭐로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연주의로만,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설명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슬라이드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할지라도,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어디에 도달할 수 없습니까? 정답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생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느냐, 이 생명의 기원에 대한 답에 정답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자, 다양한 생물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뭐죠? 1번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창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정답까지를 어떻게 한 겁니다? 없애버린 거예요.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정답까지를 빼내고서 나머지 답까지 있죠. 거기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그와 같은 이론을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도 사실이고 가장 그럴듯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뭐는 아닙니까?
정답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설계된 창조다 하는 것이 정답인데 이것을 애초에 빼버린 거예요. 이거는 과학계에서 뭐도 못하는 거예요. 논의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지만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논쟁을 할 때 하나님 믿는 성경학자들하고 논쟁할 때 또는 하나님 믿는 과학자하고 논쟁할 때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창조가 되었다는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논문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논문. 자, 왜 하나님께서 설계해서 창조했다고 증거하는 논문이 거의 없을까요? 자, 결론을 이 모든 것이 목적에 맞게끔 기능하도록 만들어진 것을 볼 때 이것은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 설계된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결론을 내리면 그 논문 실립니까? 안 실립니까? 실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뭐로만 설명하도록 하니까요. 자연현상으로만 설명하도록 하기 때문에 자연현상 이외에 지적인 존재라든지 설계라든지 창조란 말이 들어가면 애초에 논문 자체를 모아하지 않는 거예요. 실어주지 않기 때문에 학계에다가 지금 못 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굉장히 자신 있게 설계된 증거를 제시해라, 논문을 제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불성설입니다. 진화론자들의 이 사단의 전략을 여러분들 꼭 알아야 합니다. 정답까지를 제거하고 나머지 가지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이것만 얘기하고 식사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설계하고 창조했다면 나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뭡니까? 내가 왜 숨을 쉬고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가 됩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물질에서 진화됐다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복음의 가장 첫 번째 단추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했다는 이와 같은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나머지 말씀이 나머지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사단이 참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짓된 과학 이론을 통해서 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잡케 해서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을지라도 참 믿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참 암울한 영적 상황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로 하여금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셔서 이 진화론의 실체와 허구에 대해서 밝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 모든 사람들이 헛된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모든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리게 하시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주님으로 참으로 인정하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사된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참 이와 같은 일을 문제들을 살펴보고 있사온데 참 저희로 하여금 이 진화론의 문제를 밝히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저희가 더욱 확신케 하셔서 저희들이 확신과 기쁨 속에서 참 주님을 증거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들을 선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6층에 올라가 식사하시고